페이지 198쪽 광합성 개념 확인 문제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염록체, 3번은 염록소, 4번에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 C는 산소 되겠습니다. 5번에 3번이고요.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도 4번, 10번에 1번이고요. 11번에 3번, 12번에 4번이고요. 13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14번에 4번이고요. 15번에 1번, 16번에 증산작용, 17번에 2번, 18번에 공변세포가 되겠고요. 19번에 4번이고요. 20번에 5번, 21번에 2번, 21번에 2번이고요. 22번에 3번, 23번에 2번, 24번에 5번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나요? 그냥 바로 나 질문해. 미치지 말고 영상 찍잖아. 알겠어, 고치세요. 고치시고 질문할 거 하셔요. 몇 번이요? 12번. 12번 보시면 표변병에 1%의 탄산수 나트륨 채우고 물풀을 넣은 후 오른쪽 그림 같이 장치한 다음 전등 빛의 밝기를 변화시키면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전등 빛의 밝기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거리를 가깝게 하면 전등 빛의 밝기가 밝을 거고, 멀어지면 빛의 밝기가 약해지겠죠, 그죠? 아니면 전등 자체에 뭐 밝기 조절이 있을 테니까 뭐 어떻게든 하겠지.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빛의 세기에 따른 밝기를 변화시켰으니까 세기가 바뀐 거니까 1번은 맞겠죠? 2번 표변병 안에 영역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겠지. 빛의 세기에 의한 것만 보고 나머지 조건은 일정이 되니까 온도도 광합성 영향을 주는 요니까 일정이 된다. 맞겠죠? 물풀은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거꾸로 넣어야 기포 발생을 관찰하기 쉽다. 맞아요. 거꾸로 넣어야 어쨌든 기포들이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게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보다 줄기를 잘랐을 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시험관에 탄산수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물풀에 넣는다. 시험관에 탄산수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험관에 어쨌든 어떻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이산화탄소가 물풀에 들어가야 돼. 공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험관에 어쨌든 가득 넣어야 되는 거잖아. 탄소 나트륨을.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풀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보이나? 네. 그러면 페이지 202쪽 실력 강화 문제 다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2번, 4번이고요. 2번의 답은 4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이고요.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5번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치시고요.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저수령 문제 다 불러드릴게요. 자, 저수령 문제 1번에 A는 엽록체고 엽록체는 엽록소가 있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1번은 A는 물과 통해서 이동하는 물이고요. B는 이산화탄소, C는 포도당이 되겠고요. 녹말이 전환된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치? 포도당이고요. D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식물은 아니지 한 쌍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기역은 기공이고 기공은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다. 3번에 1번은 나에서는 식물이 빛을 받아 광합성합으로 산소를 방출한다. 그래서 쥐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런데 가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므로 쥐는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번 식물은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4번에 1번은 자,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가 생성되어 기포로 방출된다. 광합성이 많을수록 산소 생성량도 많으므로 물풀에서 방출되는 기포의 수를 세어 빛의 색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할 수 있다. 2번은 풀의 잎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면 녹말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3번은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고 또는 빛을 강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또는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자, 5번에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와 달리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려있는 나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6번은 자, 1번의 답은 A가 되겠고요. 이유는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A가 활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2번은 A와 D를 비교해야 되겠죠. A와 D. 3번 C는 비닐봉지를 씌워서 뭐보다 A보다 습도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습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잘 일어난다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4번은 다른 조건은 A랑 동일하게 하고 선풍기로 바람을 불게 해서 실험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의 양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자, 설명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없으면 진도 좀 나가봅시다. 자, 이번 진도는 페이지
식물의 호흡이 나옵니다. 좋아요. 끌게요 그러면. 자, 페이지 206쪽 호흡이 나와요. 자, 동물 호흡이든 식물 호흡이든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건 뭘 얻어내기 위한 거다? 단순히 공기가 왔다 갔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뭘 만들어내는 거다? 아, 왜? 에너지.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에너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식물 호흡에선 중요한 게 딴 게 없어요. 자, 뭐를 이용한다? 포도당을 이용해요. 그걸 뭘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태웁니다. 장소가 우리 광합성이라는 장소 어디였어요? 엽록체였죠. 호흡이라는 장소는 어디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소기관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보통 우리 세포 내에서 엽록체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있고 띡띡띡띡 일명 칼자국 꼬맨자국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그리는 게 엽록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놓고 핫도그 생각해. 핫도그 먹을 때 뭐 뿌려달라고 해? 핫도그 케첩. 케첩 어떻게 뿌려? 그냥 뿌리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케첩 이런 모양의 뭐 미토콘드리아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형태는 저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그리고 이런 형태를 그려요. 엽록체는 뭐 이렇게 칼자국처럼 뭔가가 거기에 뭐가 쌓여있는 느낌이거든. 나중에 보면 그라나라든지 스트로마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돼. 엽록체에 있는 느낌 뭐야? 작은 기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모양이 저런 게 요게 뭐라고? 엽록체 그림이고요. 모식적으로 그렸을 때 얘가 뭐라고? 미토콘드리아다. 나중에 소프트웨어 소기관에 대해서 배울 때 실제로 저 그림 보고도 구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엽록체는 칼자국, 꼬맨 자국 그 느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뭐 살짝 뿌려놓은 느낌, 네,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생성돼요. 자, 저게 호흡의 일반식 한글로 썼고요. 자,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폰땅이 C 6개, H 12개, O 6개. 우리 광합성하고 정반대되는 거니까 화학식 숫자 맞추는 거 저번에 했으니까 그냥 써버릴게.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똑같고요. 미토콘드리아, 콘드리아. 물 6개 물이 나오고요. 6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여기에 열도 발생하고 있고 열량이에요. 그 다음에 38개 AT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뭐다? 요거는 보통 열 에너지를 얘기해. 열. 요게 뭐냐? ATP라는 게 에너지, 우리 식물이 사용하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포도당 한 분자가 저와 같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이 일어나면 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열로 나오게 되면 뭔가 훅 빠져나가면서 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에너지를 가다 놔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화폐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ATP. 우리말로는 아데노신 3인산 고에너지 결합 이라고 얘기해요. A가 뭐? 아데노신의 합자예요. 아데노신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T가 트리플 개념이에요. 트리플이 왜 3이라는 숫자잖아요. 그치?
P 인이잖아. 인산이 몇 개? 3개 붙어있는 결합 아데노신이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되고요. 이런 말은 네가 알아야 될까?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ATP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 개념이에요? 더블 개념이에요. 그럼 인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놈? 2개 가지고 있는 놈. 여기에 인산, PI라고 쓰면 인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을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러붙으려면 7.3kcal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ATP를 뭐로? ATP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ATP에는 얼마만큼의? 7.3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ATP를 하나씩 쓰다 보면 ADP 형태로 바꿔주면서 저장되어 있던 7.3kcal만큼의 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될 때 ATP는 총 몇 개가 나온다? 38개가 나와요. 38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고요. 전체 포도당이 분해되는 총 에너지 중에서 ATP로 저장되는 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전체의 값은 이런 거 다 이 38인지 73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얼마 정도나 에너지, 곧 ATP로 저장되는 전체 에너지에서 ATP로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다? 40% 정도예요. 효율이 40%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의 효율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한 100여 년이 넘어서 엔진 개발하는데 되게 많은 양의 돈을 쓰고 연구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효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 엔진의 효율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60? 70? 택도 없어요. 한참 낮아요. 30도 안 돼요. 10은 좀 넘고요. 초반에가 10 후반대였고요. 지금은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20 중반 후반 그 정도일 거예요. 휘발유를 태우잖아요. 엔진에서 75는 쓸데없이 열로 빠져나가요. 엔진이 뜨거워지는 건 효과적일까? 아니잖아. 자동차를 따뜻하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 엔진에서 바퀴를 돌리고 뭔가를 할 때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적다라는 거야. 근데 호흡은 ATP를 몇 개? 38개를 만들어내면서 전체 포도당이 한 분자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에서 얼마를? 40%를 ATP로 저장한다. 그래서 생명체가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세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왜? 기술이 약해서. 너무나 메커니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기술력 갖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디에서부터? 세포에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세포 분열이라는 것 자체를 세포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요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 했어요. 호흡이 뭐 별거 없어. 여기가. 자, 그래서 호흡은 저렇다. 광합성과 정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드릴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배웠으니까 다 끝났어요. 설명은. 자,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해 보려고. 자, 광합성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기물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물질. 유기물은 뭔가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짜잘하는 애들 덩어리,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흡은 거꾸로겠죠? 유기물을 뭐로? 무기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이란 말 나왔잖아요. 얘는 뭐 하냐면 결국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고요.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호흡은 중학교 때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세포 내 소기관이니까 똑같이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라고 쓸게요. 중등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에서는 무슨 기체를 흡수하고 CO2를 흡수해서 뭐를 방출하는 거예요? O2를 방출하거든요. 호흡은 거꾸로겠죠? O2를 흡수해서 뭐를 방출한다? CO2를 방출한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뭘 흡수해야 돼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는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발열 반응이라 얘기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요? 햇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는 거고요. 호흡은 밤이 아니죠. 그죠? 항상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분의 이동, 양분의 이동, 이건 저번에 광합성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물이 일단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뭐라고 한다? 당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당류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로? 녹말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녹말은 당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다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도당은 녹말로 만들자마자 녹말로 낮에는 이 과정이 일어나요. 그럼 밤이 되면 이게 잎에서 녹말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잎은 저장기간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얘를 저장기간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뭐로 바꿉니까? 보통 일반적인 식물은 설탕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녹말을 설탕 형태로 바꿔서 어떻게 된다?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양분을 저장하는 건 보통 어디다 저장하죠? 일반적으로 양분은? 네, 열매라든지 보통 뿌리 얘 대부분 저장을 해요. 그죠? 열매 또는 뿌리에 보통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디에? 줄기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식물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감자. 우리가 먹는 감자는 줄기예요. 뿌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양파. 양파도 양파 밑에 뿌리 따로 있어요. 그 양파 자체는 뭐다? 줄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게 양파와 감자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표에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 몇 쪽에? 209쪽에. 감자는 어디? 줄기. 양파도 어디? 줄기. 그래서 보통 우리는 뿌리 또는 열매의 양분이 저장되는 게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줄기에 저장되는 식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감자와 양파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하면 설명이 끝나냐? 지시약 하면 끝나요. 지시약. 갑자기 지시약이 왜 나오냐? 지시약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잖아. 지시약. 지시약이 뭐죠? 지시약은 약품이라는 뜻이에요. 용의 뭐를? 액성을 색깔, 색변화로 알려주는 물질 용의 지시약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지시약이 시험에 나오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리트머스가 있고요.
들어봤죠? 그 다음에 BTB가 있고요. BTB가 뭐의 약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TB 들어본 적 있죠? 페놀프탈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페놀프탈레 들어본 적 있죠? 메틸오렌즈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메틸오렌즈? 지시야? 있어? 메틸오렌즈도 있고 메틸레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자줏빛 양배추용액이라든지 뭐 천연지식 중에 대표적인 또 수국이라는 또 꽃이 있거든요. 수국 혹시 알아요? 되게 예쁜데 하얀색인데 보통 일반적인 수국은 꽃이 되게 커요.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꽃이 하얀색으로 되게 몽글몽글몽글 이렇게 뭐 설명 어떻게 해야 돼? 솜 같아. 근데 꽃이 이렇게 쫙쫙쫙 이번에 주먹만 하거든. 되게 수국.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수국 검색 한번 해보라. 근데 이 수국이 보통 흰색이라 얘기했잖아. 근데 땅의 토양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일 때는 색깔이 좀 달라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염기성일 때가 살짝 파란색인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만 수국도 있다고. 아이고 그만 줘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저 지시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만 필요해? BTB의 색깔 변화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나오는 게 보통 암기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일단 다 써볼게요. 산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염기성이 있는데 리트머스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게 산성물질이에요. 중성은 알 필요 없고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바꿔버리는 게 염기성입니다. 페놀프탈레인 그래서 PP라고 써요. 과거 분사 아니고요. 자, 무색이고요, 빨간색이에요. 산성 중성에서는 착각이 없어요. 그런데 염기성이 되는 순간 붉게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빨, 주, 노. 그 다음에 BTB, 노, 초, 파. 요것만 알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시약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 리트머스는 그냥 어렸을 때 많이 봤으니까 붉은색으로 바뀌는 게 산성, 푸른색으로 바뀌는 게 염기성. 자, 요 표현을 보시면 돼요. 무, 빠, 주, 노, 초, 파.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빨주, 노, 초, 파가 무지개 순서잖아요. 앞에 무만 붙였어요. 무무, 빨주, 노, 초, 파. 그래놓고 요 앞에 있는 세 개가 산성부터 산성, 중성, 염기성 순이에요. 얘가 뭐예요?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빨주노 이렇게 빨주. 이게 뭐라고?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이 세 개 뭐? 노초파. 여기 뭐라고? BTB다. 저거 알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외우고요. 되게 편해요. 지시약은 저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여유 있을 때 같이 기억을 해버리자고요. 무무, 빨주, 노초파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화학할 때, 중화 반응할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지고 되게 많이들 다루거든요. 예, 그때 까먹지 말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더 배우면 메틸 오렌지가 실제로 중성에서 주황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외우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염의 가수분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중화 적정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고3 때 화2 배우면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무 빨준 오초파 무무 빨준 오초파 그렇게 외우시면 지시약 외우는 건 저걸로 끝이에요. 다른 것도 외워서 푸는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매트로랜드 잘 건드리진 않는데 보통 페나프타렌하고 BTB 이 정도만 나오는데 어찌됐든 외우기 쉬우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방에 기억을 해버리자고요. 한 방에. 그럼 좀 더 편해지니까 무무 빨준 오초파 순서대로 페나프타렌 매트로렌지 BTB 세 개씩 묶어서 빨은 두 번 들어가는 거죠. 페나프탄에 들어가고 메트론지 처음에 선정에 들어가고. 자,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전원 형태로 암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시약은 왜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착, 이윤, 뭐 리간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주기율표 설명해야 되고 한참 걸려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배우실 거예요. 색깔 변화가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 자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배경 지식이 꽤 있어야지 저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렇다 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건 뭐냐? 광합성이 일어나느냐, 호흡이 일어나느냐를 확인하는 거 하기 위해서 지시약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뭐 쓴다? BTB를 써요. 자, BTB는 뭐라고? 산성에서 노랑이고요, 중성에서 초록, 염기성에서 파랑이라는 거. 자, 그러면 BTB 색깔 변화는 용액의 액성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CO2의 양이에요. 용액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무슨 성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음료수 뭐라 불러? 탄산음료죠? 산성이에요. 볼까요? 자, 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H2CO3라는 탄산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이온화가 이루어져요. 약한 산이라서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수소 이온하고 탄산 이온의 형태가 되거든요. 수소 이온이잖아. 이게 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산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광합성이 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이산화탄소 양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쓰잖아. 줄어들죠. 산소는 용액의 액성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 물 속에 이산화탄소 양이 확 줄어요. 그럼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BTB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호흡이 주로 일어났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졌겠죠? 용액이 뭐? 산성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면 중성이 되겠죠. 맞아? 근데 얘는 뭐? 노란색. 얘는 파란색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호흡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페이지 213쪽부터 어디까지 하냐? 217쪽까지만 할게요. 최상위권하고 뒤에 상위 문제는 수업 시간 활동할 테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하자? 213쪽부터 217쪽 소수령 문제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